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볼 것 같으면 다우는 1.34%, 다우가 조금 적게 하락이 됐죠. 나스닥이 2%, 러셀이 2.04%, 러셀하고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이 됐고 S&P 500이 1.57% 하락됐다. 그나마 다우 쪽으로 조금은 힘이 쏠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AI로 인해서 지금 이제 하락이 될 때 정말로 같이 따라서 하락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연관이 돼서 하락이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체킹해 보시고 같이 투매로 하락할 때면 그때는 우리가 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주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뭐 찰스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 자문사 이런 것들을 AI가 다 대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 업종이 상당히 좀 불안하다. 자, 그런 것들 AI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란티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그렇게 많이 하락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했던 따름 좀 반발 매수세는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와 더불어서 같이 하락했던 것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상승 중에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이 하락함에 따라서 조금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하락되면서 자, 상승폭을 다 돌려놔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테크놀로지 쪽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양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 테슬라라든지 애플 이런 것들도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그나마 좋은 것은 컨슈머 디펜스 그 중에서 월마시라든지 코스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모양이 있다.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금 자체가 이쪽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산업 분야 이런 쪽으로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즉 말해서 자금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다우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 자체가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 물론 이쪽에도 오늘 장에서는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자금 자체가 이쪽으로 또 옮겨가고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이쪽에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반도체 같은 거 따라서 하락할 때 있죠. 따라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도체 세마이컨덕터 이런 것들은 따라서 하락한다면은 낙폭이 좀 깊어질 때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한 4개 정도만 상승했고 나머지는 일단 거의 다 하락이 있죠. 그래서 하락세가 좀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라갔던 것은 컨슈머 디펜스 유틸리티 이렇게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테크놀로지 이런 주식들이 조금은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죠. 파이낸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쪽에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나가고 있고 이렇게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쪽에서는 옥석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고 자, 많이 빠질 때 정말로 된 AI와 관계없이 빠진 종목들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침장에는 좀 나쁘지가 않았는데 오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그렇게 폭락이 됐죠. 자, 그랬던 이유는 AI 기업의 알고리즘 홀딩스가 세미캡이라는 인공지능의 그런 지금 도구를 발표함에 따라서 인력 정원 없이도 뭐 화물량을 갖다가 3배 이상 정원할 수 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저 화물 관련주라든지 그다음 그와 더불어서 부동산 관련주 이런 것들이 폭락함에 따라서 주가가 거의 다 하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지수를 하나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거 이쪽에는 S&P 500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것은 부동산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CBRB라고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데 자, 요 회사가 먼저 일단은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이런 회사들을 다 대체할 거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막 폭락을 했죠. 한 20%. 자, 그렇게 하면서 S&P 500 지수도 같이 폭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망가지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 노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P 500 지수 보면 일단 아직까지 7,000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단 그 밑에 라인대 있죠. 그거 자체가 지금 이제 6,700인데 저거까지 깨지면 조금 더 하락세는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다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한 4% 정도 가운데 있죠. 자, 그 정도 또 조정받으면서 또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일단 하락세 자체가 소프트웨어 때문에 일단 하락되고 있는데 자, 그거 자체가 좀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좀 움직인 군중심도 많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7천을 갖다 3번을 갖다 돌파하려고 했는데 돌파가 못되고 있죠. 그럼 조금은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 지수에 지금 이제 이평선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라인대 있죠. 요 라인대가 지금 200일선이 걸쳐 있는 라인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일어나지 않겠는가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올라가는 데서 상당히 부담감이 되고 있고 올라가려면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 자, 도리어 뭐 소프트웨어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중에 있는 상승장은 맞습니다. 조금은 시간 더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도 역시나 일단 돌파를 했는데 돌파를 한 다음에 다시금 내려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돌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죠.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를 치면서 갔다가 다시금 회귀하는 모양이 있다.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다우 역시도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쌍봉을 그리면서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죠. 별로 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 추세로 조금은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한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직전 저점까지 한번 봐야 되겠고, 고개 부러지면은 아까 보셨던 요 라인대까지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폭이 아무래도 조정을 또 8%까지 또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라인대가 지켜지는지를 관찰해야 될 때다. 그래서 나스닥이 별로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때문에 이런 모양을 띠고 있죠. 자, 러셀도 마찬가지로 쌍봉을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대가 지켜지는지 요 라인대가 아니면 요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일 라인대까지 올지 그 위에서 또 반등이 일어날지는 체킹해야 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뭐 주가가 이렇게 무너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지금은 상당히 요번 주 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등락이 심한 것이 요번 주에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는 좀 많이 내려오고 있죠. 1.58% 30년물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30년물 입찰이 좋았기 때문에 입찰 경쟁률도 좋았고 모든 게 좋았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꺾이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금리는 좋았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주가는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다. 소프트웨어 때문에 상당히 좀 투매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빅스 지수 역시도 지금 이제 20.81을 기록하면서 17%는 올라갔죠. 한 18% 정도 올라가면서 저번처럼 아까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가 한 23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자, 내일장에서 우리가 한번 체킹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도 단기로 본다면 또 단기 저점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한번 역발상으로도 생각해 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37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피열되고 있죠. 좀 약간 일단 두려움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쪽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좀 매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로 인한 산업 파괴 우려 확산으로 인해서 다우지수 500포인트 하락되고 있고 S&P 500 지수도 1% 하락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 인공지능 구축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려하기 시작하면서 목요일 주가가 하락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여러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뒤흔들고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거겠죠. 시장의 일부 업종들은 사업을 복제하거나 최소한의 수익 마진을 잠식할 수 있는 AI 도구의 출시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의 인공지능이 자산관리 사업을 파괴할 것이다. 자, 부동산 부분 이런 것들도 확산돼서 CBRB 같은 것도 기업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지금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선수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베어드의 투자 전략가 입장에서 본다면 제 생각엔 그건 순전히 군중 심리일 뿐이다. 일단 팔고 나중에 분석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지만 손해를 떠안고 싶지는 않을 거다. 그것 때문에 지금 팔고 떠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빠져나간 자금은 투자할 곳이 있는데 저곳이 조금 더 방어적인 영역에서 안정성을 찾고 있다. 월마시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데가 오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과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것보다는 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 팔고 떠나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하락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붕괴의 여파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오피스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폭락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체들의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CBRE 이런 것들은 정오거래에서 13.5%나 급락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펜하임에 따르면 CBRE의 주가 하락은 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주식이 이보다 더 크게 하락했던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절정기뿐이었다. 이러한 매도세는 최근에 시장에 암울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혁신에 가장 취약한 기업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금융기업들이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데서 빠져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AI로 다 대체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기업들에서 주가가 상당히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AI 기반의 혁신이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고비용, 노동집약적 비즈니스 모델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다. 자, 그것이 지금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매도세 자체가 최근 시장의 암울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데, 시장은 AI 혁신에 가장 취약한 기업들, 즉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금융기업 이런 데서 급격하게 자금을 빼내서 필수 소비재와 같은 보다 방어적인 업종으로 옮겨 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화물 규모의 측정 도구 출시의 소식에 따라서 트럭 운송이라든지 물류 관련 주식도 급락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투자들은 어떤 분야가 다음으로 무뎌질지, 그다음 공안 매도가 얼마나 오래 될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AI가 고용 환경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는 높은 금리, 그다음 팬데믹 이후의 원격이라든지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무실 공간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한동안 많은 압박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자, 그런데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이 해당 분야에서는 사용 선고를 내릴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번 주 초에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던 에세이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 에세이에서 아더사이드 AI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맷 슈머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AI로 인해서 초급 사무직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죠. 자, 그 영향이 코로나 19보다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4시간 만에 3천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람들이 공포에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발언 역시도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에 팟캐스트에서 한때 직원들로 가득했던 사무실 건물들이 언젠가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업용 부동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정도로 일단은 고용이 상당히 뒤흔들리고 있다. AI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로봇만으로 운영되는 기업은 사람이 관여하는 기업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 관련 업무는 인간의 몫이었는데 계산하는 컴퓨터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층, 30층짜리 고층 빌딩 전체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계산만 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 저도 그렇게 일을 했고.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계산 업무는 노트북과 스프레드시트 하나로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머스크는 지난주에 들어와 캐시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죠. 저 스프레드시트는 건물 전체에 가득 찬 인간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부동산 주식의 폭락 자체가 AI로 인한 파괴적인 변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여러 다른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데 이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주식은 올해 초에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이 기업들의 값비싼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법률 업무, 그다음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이면서 큰 타격을 주었죠. 또한 자산관리 주식들이 급락했는데 이는 기술 플랫폼인 알트루이스트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세금 계획 도구를 출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 몇 분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었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서 오늘 장에서는 부동산 주식이 좀 폭락이 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우려가 과장된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는 많은 투자자들은 최근에 우려가 좀 과장된 것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동산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자, 기술로 인해서 중개자 배제, 중개자 없이 뭐 거래가 된다는 거겠죠. 이런 위협은 업계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현재의 매도세는 복잡한 거래 상세에 대한 적극적 위험을 좀 과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는 장기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관망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서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CBRB, CBRE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실적 전망치도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과장을 해서 같이 일단은 폭락한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자산 관리 같은 것도 뭐 찰스 슈왑도 어제 장에서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사람하고 더불어서 AI가 같이 유계성 있게 같이 가는 거지. 이거 자체가 사람 완전히 배제하면서 요거만 따로 놀지는 않는다. 그래서 같이 가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완전히 사람을 배제하는 거 아니냐 해서 완전히 지금 폭락을 시키는 거겠죠. 좀 과장된 면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BRE의 CEO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인공지능이 회사의 핵심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비용 효율적인 AI 도구를 개발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브로커들의 업무를 방해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상당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회사의 심층적인 인지식과 폭넓은 업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컴퓨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사업이 브로커들의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확신하게 되고 있고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반대되는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삭시는 매수 추천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의 급격한 매도세는 수익의 전망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제 투매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업계에서는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위험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공지능을 단순한 그런 기존의 사업 모델의 도구 중에 하나로만 사용하는 기업 이런 데는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금융 서비스라든지 부동산 회사의 경우는 결과 중심의 AI 에이전트가 모든 업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면서 인간이 주도하는 작업을 대체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회사들은 혁신이 수용하는 데 더딘 회사들, 자, 그런 회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 않고 이제 상호작용을 잘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회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체킹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건물 자체에서 다 사람들이 사라진다. 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보는 회사들도 있는 반면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회사도 있다.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트로픽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가 완료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AI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후에 기업 가치가 한 3,800억 달러로서 평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오픈AI가 400억 달러 이상을 유치한 데 이어서 기술 기업에 대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 라운드에는 코투와 더불어서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GIC가 주도했고, 마소라든지 엔비디아가 추가로 투자에 참여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트로픽의 CEO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80%가 기업의 고객으로부터 회사 사업에 일단 매출이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회사에 인기 있는 AI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 덕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클로드 코드 같은 연간 매출이 25억 달러로 증가되면서 기업의 구독자 수 역시도 4배로 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거의 다 가지고 이제 폭락이 되고 있죠. 시장에서. 자, 그런 것들이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마소도 일단은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협력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쯔와 TD 코인 같은 경우는 쇼피파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갖다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에 대한 우려는 좀 과다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엘레멘 전략 자체가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쯔와 TD 코인은 인공지능 자체가 쇼피파이 구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히려 업무 중단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성장의 동력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 매출이 36억 7천만 달러로서 팩트에서 이야기했던 시장 예상치인 35억 9천만 달러 비트했고, 영업이익 역시도 6억 3,100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 4억 6,500만 달러 대비해서 한 36%가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쇼피파이 프리캐시플로 역시도 7억 1,500만 달러로서 예상치보다 전부 다가 비트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공지능 자체가 완전히 일단 이걸로 인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성장의 동력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쯔호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시장 수익률 상해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가를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특별히 몇 분기 동안에 쇼피파이의 탁월한 경영 성과와 모든 주요 성장 동력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칭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에이전트 기반의 성장 가능성을 촉매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 증가에 대비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특별히 AI가 쇼피파이에게 파괴적인 위협이 아닌 구조적인 순풍으로 작용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쇼피파이가 판매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서 가속화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특별히 AI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쇼피파이가 향후 12개월 동안 시장을 능가할 수 있는 최고 위치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파괴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TD코인 역시도 쇼피파이의 견조한 분기 실적,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최근의 주가 하락은 투자자들의 매력적인 진입 시점을 제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목표 주가를 159달러로서 한 34%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탄탄한 펀더멘탈이 주가 상승에 호재가 되고 있다. 즉각적인 AI의 수익 창출에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실망했을지 모르지만은 쇼피파이가 판매자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고, 쇼피파이는
엘레멘7에서 판매에 관심 있는 더 많은 판매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시장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 시점에서 AI 수익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쇼피파이가 그동안 쌓아온 좋은 이미지를 훼손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보수적인 접근 방식에도 오픈AI가 주요 마켓플레이스의 10%의 중반 수수료보다 낮은 4%의 광고 수수료만 부과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AI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금요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따라서 증시가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있을 CPI 관해서 헤드라인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0.26%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MOM 기준으로서는 그다음 YY 기준은 2.5%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저번보다는 그렇게 되면 좀 낮게 이렇게 형성되고 있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CPI 지수가 좀 낮게 물가가 좀 낮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헤드라인으로는 콜 같은 경우는 근원 CPI는 0.34니까 저번보다는 좀 높게 나오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놔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데이터에 있어서는 여전히 골디락스 환경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비둘기바보다는 매파적인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스태그플레이션 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강하게 반응하진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경기 순환주, 필수 소비자가 매도되고 장기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헬스케어 등으로 강하게 리밸런싱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자의 경기 순환주는 계속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CPI가 전월 대비해서 0.35%에서 0.4% 사이에 진입할 때 S&P 500 지수가 0.25에서 0.75% 상승할 확률이 한 42.5%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물가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조금의 상승의 여력은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하나 보겠습니다. 이니셜 잡리스 크레임이 있죠. 신규 실업전 건건 수는 예측치가 22만 2천 건인데 실제치가 22만 7천 건이 늘어났고 그다음 계속 실업전 건건 수는 185만 건이었는데 186만 건으로서 저분보다 좀 많이 늘어났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고용이 좀 안 좋다는 게겠죠. 실업급여를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금리를 조금은 내리지 않겠는가. 근데 크게 큰 폭의 차이는 없었다. 저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0년물 경야가 나왔는데 국채 입찰이 있었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4.825%가 저번에 일단은 지금 낙찰금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4.75%로서 금리도 상당히 낮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강력한 수요가 또 많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B2 커버리 있죠. 입찰 경쟁률 자체는 2.66배 정도 되어 있다. 보통 보면은 2.38배나 요 정도 되고 있었는데 2.4배 정도. 그거보다 더 좋게 나왔죠. 그래서 금리도 낮게 되었고 경쟁력도 상당히 좋았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강력한 수요가 붙어서 아무래도 30년물 이런 것들이 좀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0% 정도 하락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프 리서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안도의 한숨을 쉬어서는 안 된다. 향후 추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12년도 이후 4년 주기의 비트코인의 약세장 동안에 평균 고점 대비해서 최저점 하락률이 75%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더 하락세가 이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초래한 시장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면서 비트코인 하락세에서 벗어나게 할 만한 거시경제적, 정치적 호재는 당분간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 우리를 이 지경으로 이끈 요인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거시적이라든지 여론적, 입법적 관점에서 상황이 갑자기 바뀔 만한 변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새로운 노력이 의회에서 저항을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소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정학적 경제적 긴장이 고조화되면서 비트코인과 주식과 같은 위험에 대한 자산은 압력이 가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라는 좀 가라앉았을지 모르겠지만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락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 시장의 순환매가 진행됨에 따라서 농업 관련 주식이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된 사업인데 비료, 종자, 농기계, 가축 사료, 농업용 화학제품 이런 것들과 관련된 주요 기업들을 추종한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MOO입니다. MOO. 이런 것들에 있는데 티커 중에 하나인 MOO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돌아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말해서 추세가 꺾이고 다시금 상승의 추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뭐 RSI 이런 것들도 다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봉 차트에서 계속해서 주가는 좀 달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지금 기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으니까 자금 자체가 더욱더 많이 달릴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클 버리 뭐 공매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AI가 정말로 팔란티어를 갖다 흡수할 수 있을지, 자, 그것이 문제겠죠. 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버리면 이제 뭐 팔란티어는 더 이상 이제 게임이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AI가 팔란티어를 갖다가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퀘션 마크라는 거겠죠. 팔란티어가 충분히 이걸 갖다가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은 되고 있지만은 충분히 팔란티어의 여력은 있다, 잠재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쪽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30불대 직전 고점을 깨고 좀 내려오는 상태에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죠. 밸류션이 약간 높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그렇지 그 자체 완전히 폭락을 해서 끝난다, 자, 그렇게 보시는 않고 있죠. 그래서 좀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는 있긴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폴 본다면 한 35%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어디가 바닥인지는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금 반등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했던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얘가 너무 가격이 높다 보니까 지금 얘가 따라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면은 얘가 가격이 내려오고 얘는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 되면 일단 밸류션이 좀 좁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신다면은 충분히 일단 이쪽 가격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격대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